문장 정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정비해 볼 글은요,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지난 5번째 시간에 저희가 정비했던 자기소개서의 또 다른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글 전체를 좀 자르고 줄이고 좀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장을 좀 다듬었었는데요. 네, 오늘도 아마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주요로 드렸던 말씀이 말로 할 때는 잘 쓰지 않는 말들을 이제 글을 쓰면서 좀 억지로 쓴 그런 문장, 그런 단어들, 그런 표현들, 네, 좀 관념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줄여서 글을 좀 간결하고 깔끔하게, 네, 그렇게 만드는 일을 좀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아마 그런 취지로 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좀 다듬을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뭐 입시에 도움되게 잘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소개서 역시도 하나의 글로서, 네, 한편의 글로서 좀 다른 글들과 마찬가지로 좀 보고 문장을 다듬을 테니까요. 한번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번 글은 지난 시간보다 글이 조금 더 깁니다. 조금 더 길어가지고요. 제가 아주 제 마음에 드는 좀 100% 제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막 이제 많이 고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최소한으로 좀 고치면서 네,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던 교내 활동은 CCR 동아리였습니다. CCR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아마 약칭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뭐 무슨 동아리인지 괄호 열고 여기 써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좀 궁금한 게 없죠. 글을 쓰는 과정은 저희가 거의 4시간 말씀을 드리죠. 네, 네, 저희 딸아이가 갑자기 저를 찾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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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글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알게 하는 것. 네, 이게 저희가 글을 쓰는 목적이죠. 네, 그래서 나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낯설고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글을 읽는데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네, 이런 거에서 괄호 한번 딱 쳐서 뭐 이 동아리가 이게 무엇의 약자인지 이렇게 하나 딱 적어주는 거. 네, 그 정도의 친절함만으로도 글을 읽는 독자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대략 20명 가까이 되는 부원들을, 자, 이게 중복된 표현이죠. 대략, 네, 가까이 되는, 네, 어차피 이게 지금 정확하게 20명이 아니라 뭐 대충 20명쯤 된다라는 표현인데 중복돼 있으니까요. 네, 대략이라는 말을 좀 빼겠습니다. 20명 가까이 되는 부원들을 과연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네, 부담감을 등에 지고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 너무 길죠? 네, 20명 가까이 되는 부원들을 동아리 부장이었군요. 이 문장을 이렇게 해버릴까요? 동아리 부장이었다는 정보가 먼저 좀 나와야 그래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걱정과 부담감을 이해할 수 있겠죠. 동아리 부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자,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입으로 잘 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수행이라는 단어가 좀 요것만 빼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아니면 저 같으면 그냥 동아리 부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뭘 잘할까요? 부장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써버릴 것 같기도 해요. 20명 가까이 되는 부원들을 과연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부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는 않을지 걱정과 부담감을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저 같으면 고칠 것 같네요. 부장의 역할은 앞에서 이끄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뒤에서 부원들을 밀어주는 역할도 있음을 명심하고 좀으로 할까요? 모두가 만족하는 활동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자, 노력하고자 하지 말고 그냥 노력하면 되죠. 네, 노력했습니다라고 줄일게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원하는 활동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자, 문장을 제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긴 문장들을. 모아진 의견들을 부원들과 함께 회의하여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아진 의견들을 회의하여. 이 회의라는 게 이런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원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아니면 부원들의 의견을 모아 함께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비록 시간과 돈의 제약으로 인해 실천하지 못하는 활동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불만 없이 활동에 열심히 임해준 모습에 좀 버릇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어떤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이런 모습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좀 버릇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그냥 좀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불만 없이 항상 불만 없이 활동에 열심히 자꾸 수식이 너무 많죠. 모두가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부원들은 항상 불만 없이 활동에 임해줬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제가 맡은 역할에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활동 중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한 활동은, 자, 다양한 활동 중 없어도 되죠. 제일이라고 했으니까 뭐 많은 것들 중에 가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 많은 것이 있다는 얘기 굳이 안 하셔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읽을 것 같아요. 기울여서 한 활동은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을 다루든가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하든가, 학교폭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CCR이라는 이 동아리의 정체를 제가 잘 몰라서 이 활동이 뭔지 잘 모르는 채로 제가 뭐 기계적으로 좀 문장을 읽고 좀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아리의 정체가 뭐고 동아리의 목표가 뭔지 이런 걸 알면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글을 다시 고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 아쉬움은 일단 두고요. 요즘에는 신체적 폭력 대신에 언어적 사이버 신체적 폭력의 비주로, 이것도 굉장히 기네요. 요즘에는 신체적 폭력 대신에, 이거 확신할 수 있나요? 신체적 폭력 대신에 언어적 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 라는 것, 어느 쪽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이거는 팩트의 문제인데, 오늘 신체적 폭력 대신에 다른 유형의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폭력 대신에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폭력의 비율은 줄어서 희박해질 것으로. 자, 희박해졌을. 자, 이런 말을 평소에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희박해졌다. 뭐 이거 진짜 글을 쓸 때만 쓰는 이런 표현인데요. 네, 이런 표현이 꼭 필요한 글들이라면 뭐 전체적인 뭐 글의 톤을 봐서 좀 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적어도 이 글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줄었다. 네, 줄어서만으로도 충분히 뜻이 통하거든요. 줄어들었을 것으로, 뭐 아니면 굳이 좀 한자어로 된 말을 쓰고 싶다면 감소했을 것으로, 뭐 이 정도, 이 정도 단어가 적절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줄어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것으로 신체적 폭력의 비율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중생 폭행 사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놀랐습니다. 여중생 폭행 사건, 이것도 이제 팩트의 문제예요. 여중생이 폭행을 당한 사건, 일반 명사가 아니고 지금 어떤 특정한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특정한 여중생 폭행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좀 나만 알도록 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몇 년도에 어디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팩트의 문제죠. 네, 요거는 언제 일어난,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무슨 사건,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제 더 써주면 사람들이 맞아, 그때 그 사건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알면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그런 설명들이 없으면 이게 대체 뭐지? 라는데 독자의 관심이 쏠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글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여기에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독자들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독자의 관심은 떨어지고 독자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약해지겠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폭력에만 관심을 가져 신체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건 본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 가해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의견인지 누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지 좀 불분명한 문장인데 사실 뒤에 문장으로 바로 연결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빼버릴까요? 기사를 접한 후 학교폭력 예방 방안을 조사해 보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들에 비해 너무 허접하고 단순한 방안이며 실제 피해자들은 알려진 방안으로도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가 다 한 문장이네요. 여기까지가. 자, 일단은 네,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들에 비해 너무 허접하고 이런 단어를 네 제가 입말로 쓰지 않는 그 단어들 너무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냥 입말로만 쓰는 단어를 이제 좀 사용해서 오히려 문제가 좀 되겠네요. 부실하고 이런 정도로 단순한 방안이며 실제 피해자들은 알려진 방안으로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방안임을 느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대처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은 방안이라고
느꼈습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자, 뭐 문장은 이렇게 뭐 좀 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는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저 같으면 이렇게 이 방안이 대체 뭔지를 좀 썼을 것 같아요. 좀 짧게라도. 왜냐면은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은 사실이냐 의견이냐 두 개 중에 하나로 구분했을 때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죠. 예, 글을 쓴 사람의 의견. 학교폭력 예방 방안을 조사해 보았더니 학교폭력 예방 방안의 내용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의견으로는 이렇더라 라고 너무 부실하고 단순하며 실효성이 없더라 라는 이제 나의 의견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게 하려면 예방 방안이 대체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팩트, 사실을 먼저 던져주고 그 사실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뒤에 덧붙여 놓아야 설득력이 더 커지겠죠. 자, 이게 자기소개서라는 글의 형식에서 뭐 그렇게까지 이 팩트들을 많이 뭐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건 알겠지만 뭐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글이 아니라 이 자체로 이제 하나의 좀 완성된 글로 좀 보자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좀 아쉽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역시도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알게 하는 것이라는 이 목적에 놓여 있는 글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째서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를 그 근거를 독자에게 같이 전달해 주는 거는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일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원들과 알려진 방안과 달리 더욱 효과적이고 네, 이거 없어도 되겠네요. 더욱 효과적이고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방법? 무엇의 예방법이죠? 학교 폭력 예방법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고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자, 여기서 끊어줄까요? 고민하던 중 뭐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고민의 결과라고 당연히 의미적으로 연결되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손톱의 한 부분에 매니큐어를 발라 아동학대의 경각심을 알려주면, 자, 아동학대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죠. 경각심을 알려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아니면 경각심을 전달하는 이 정도 폴리시드 맨이라는 캠페인이 떠올랐습니다. 경각심을 알려주거나 하는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 자꾸 뭐 경각심을 알려준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네, 뒤에서 알려주는 이라고 썼으니 저도 여기는 알려주는 이라고 하고요. 뒤에는 중복되는 부분을 덜어내겠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어 도움과 구출의 의미가 있는 파란색을 이용하여 당신은 구호자이자 피구호자입니다 라는 뜻을 부여해 파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쉼표를 하나 쳐주고요.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요? 네, 파란 리본이죠. 네, 이렇게 띄어서 쓰는 게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나를 붙여 써서 어떤 고유명사로서 의미가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 폴리시드 맨이라는 캠페인의 정체를 좀 안다면 이게 고유명사로 사용됐는지 일반 명사로 사용됐는지를 좀 따질 수 있을 텐데, 자, 파란 리본을 이렇게 할까요?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란 리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학생이 학교폭력과 파란 리본의 연관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참신한 캠페인이라 생각하여 관심을 두고 가방이나 필통에 리본을 달면서 네, 너무 기네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길어서, 자,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파란 리본의 연관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참신한 캠페인이라 생각하여, 네, 이렇게 자를게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참신한 캠페인이라, 많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가방이나 필통 리본을 달았는지, 이걸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학생들의 행위는 뭘까요? 파란 리본을 가방이나 필통에 단 거죠. 그런데 이 행위를 왜 했을까요? 네, 학교폭력과 파란 리본의 연관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참신한 캠페인이라 생각해서 관심을 뒀기 때문에 네, 이런 행위를 했다고 네,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이건 이건 사실이죠. 네, 사실. 네, 이거는 아마 이런 생각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 안에서, 한 문장 안에서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파란 리본을 가방이나 필통에 달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캠페인에 자, 이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뭐 제가 그냥 좀 추측하건데 뭐 누가 이런 얘기들을 해줬나 봐요. 참신한 캠페인이라는 얘기를 누가 해줬나 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 같으면 이제 뭐 어떤 학생은 저에게 이런 연관성에 호기심이 생겼고 참신한 캠페인이라 생각해서 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다 사실을 쓴 게 되는 거죠. 네, 이 다운표 안에 있는 게 이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의 의견이 되는 거고 이 의견을 내가 들었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사실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 제가 지금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서 이런 글쓴이가 이런 반응을 아마 들었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뭐 지어낸 거에 가깝고요. 뭐 이렇게만 있어도 뭐 글의 전개에는 별로 네,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높은 참여도에 성취감을 느꼈고 자, 높은 참여도에 이것도 네, 말로 할 때 쓰지 않는 말이죠. 높은 참여도. 네,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네, 문어체입니다. 문어체. 보통 어떻게 할까요?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거죠. 네. 저도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나의 작은 관심이 모두의 관심으로 확대되어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준 거죠? 네. 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죠. 나의 작은 관심이 모두의 관심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저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그냥 네, 자랑스러웠습니다. 라고 해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자기소개서 중에 또 다른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지난 시간하고 비슷한 말씀을 좀 더 드릴 것 같아요. 글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들, 네, 글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지 마라. 네,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너무 낯선 말들, 낯선 문장, 긴 문장, 꼬인 문장들이 만들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지난 시간에도 요 말씀 드렸죠. 입으로 하지 않는 말은 글로도 쓰지 마라. 네, 이번 시간에도 요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짧고 간결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의견보다는 사실 위주로,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디서 가져온 관념적인 그런 단어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생활에서 쓰는 입말들을 잘 살려서 쓰시라는 말들, 네, 뭐 이런 말씀들 위주로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네, 오늘 문장 정비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이 이메일 주소로 정비할 글 보내주시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정성껏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